예, 요즘 전 세계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기도 하는데, 예.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이 해운 물류 업계까지 영향을 줬다 카대, 예.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예. 해운 물류 업계의 호황이 계속될 거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빗나갔답니다. 최근 들어 물동량이 줄고 운임이 하락하면서 해운 물류 업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데 왜 그런지 전망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동명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의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교수님 연결할 때는 이제 해운 물류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호황을 누릴 것이다 전문가의 예상도 있었고 근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해운 시장의 호황 여부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해상 운임은 경제학의 시장 가격 원리와 동일해서요. 해상 운송 수요와 해상 운송 공급, 즉 선사의 해상 운송 능력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상 운송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해상 운임이 상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락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해상 운임이 오른다라는 것은 해상 운송 수요가 공급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또는 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컨테이너 전기선 시장을 중심으로 운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부터 20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글로벌 해상 운송 수요의 증가율이 정체되는 가운데 주요 전기선사들이 선박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운송 능력을 확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전기선 운임은 2021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금년 1, 4분기 컨테이너 전기선 시장의 운임은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고요. 글로벌 해상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2022년 1월 초 운임은 작년 2021년 1월 초 대비해서 103% 상승했습니다. 즉 올 초 1월의 운임이 작년 1월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 운송 시장에서는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나 해상 운임이 금년 3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하락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기준으로 금년 8월 운임 지수는 3,188 인덱스 포인트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던 3월 3,388 인덱스 포인트에 비해서 약 6% 하락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해상 운임이 올해 3월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네.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중국 교통부가 주관을 하고 상하이 항운 교역소가 집계해서 발표하는 중국발 선박의 운임 지수입니다. 네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1998년 1월 1일 운임을 1000 인덱스 포인트로 산정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주 중국발 11개 항로의 운임을 16개 대형 선사의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컨테이너 시장에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이 되는 지수라는 건데 그게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상승하던 해상 운임 지수가 운임이 금년 3월부터 이제 하락기에 들어갔다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원인이 매우 복합적입니다. 요새 뭐 뉴스만 틀면 다 나오는 것들인데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중국의 도시 봉쇄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천연자원, 원자재,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 그리고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증가 이런
악재가 한꺼번에 지금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에 따라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해상운임의 하락세의 전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3월부터 가시화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요 학자와 기관들은 그 시작을 주요 원자재,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가시화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생산 원가의 상승이 물가의 상승을 촉진하면서 글로벌 소비가 위축되고 있고요. 또 이러한 현상은 다시 글로벌 생산자의 안정적인 생산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공급망의 부품, 원자재 공급과 소비 부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운송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예. 또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위기 전망들이 계속되다 보니 해상 운송 운임이 예, 예.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뭐 기존에 100원 하던 거 뭐 200원 하고 이러면 수입 안 해. 그러면 이제 당장 뭐 물류는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뭐 방금도 이제 운임이 하락한 원인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이 선사들이 이제 이 호황 때 확보한 여유 자금을 신조선 발주에 투자를 한 요게 또 운임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기선사들은 역사적인 호황기를 맞아서 네네. 수익률 이익이 역사적으로 창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경영 전략인데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증가한다라는 것은 운송 능력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해상 운임이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해상 운송 시장이 이제는 호황 시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대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실어나른 물건은 없어지고 실어나를 배는 많아지고 뭐 이렇게 느껴지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에 반발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세계 컨테이너 물류에 뭐 영향을 미친다고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대만 해협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연결돼 있는 말라카 해협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핵심 항로입니다. 아하.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의 약 65%가 아시아로 들어왔다가 아시아에서 나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대만 해협이나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항로고 전 세계 화물의 약 25%가 이 지역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해협의 중요성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만일에 여기가 문제가 생긴다면 전 세계 수출입도 문제고 글로벌 공급망도 문제고 그리고 모든 전 세계인들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력 시위에 나선 중국 때문에 또 세계 물류의 차질이 빚어질 거다 하는 전망이 있기도 했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네. 당연히 중국 대만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만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시아 유럽 항로의 운송 제한이 불가피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예.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수출입이나 물류의 흐름이 끊기게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전방에서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의 위기는 핵심 지역, 경제 핵심 지역에서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전쟁 상황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의 생산 소비가 중지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이 예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 살려고도 안 하고 배는 많아지고 그런데 백길도 없어지고 백길도 막히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정말 큰일인데 그러면은 전망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컨테이너 물동량을 포함한 세계 운송 수요의 변화는 결국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금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4.1%에서 2.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1.2%라면 굉장히 큰 하락 포인트인데요.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속 줄어든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맞죠? 이를 기준으로 이제 해상 운송 물동량은 약 1.5에서 2%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말씀 예. 여기까지 듣습니다. 동명대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의 우종균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